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89화 YQ체의 와기영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 와기영에서 다룰 작품은 영화 엣지 오브 투모로우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가까운 미래 미믹이라 불리는 외계 종족의 침략으로 인류는 멸망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에 대항해 인류는 전 세계 군대가 모두 연합한 연합군인 지구연합 방위군을 창설하고 그 방위군의 정훈장교였던 육군소령 BKG 톰 크루즈입니다. 네. 이 사람은 자살작전이나 다름없는 작전에 훈련이나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로 배정되고 전투에 참가하자마자 죽음을 맞는데 여기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그 끔찍한 날이 시작된 시간에 다시 깨어나 전투에 참여하게 되고 죽었다가 또다시 살아나는 이 루프를 겪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외계인과의 접촉으로 같은 시간대를 반복해서 겪게 된 타임루프에 갇히게 된 건데요. 이 영화는 참고로 일본의 라이트 노벨인 All You Need Is Kill을 원작으로 제작된 영화고 할리우드에서 일본 라이트 노벨을 최초로 영화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재밌게 봤습니다. 보면서 그냥 전에 봤던 이프 온리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그거는 이렇게 계속 돌진 않지만 어쨌든 다시 하루를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게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네, 다시 게임이죠, 게임 진짜. 네, 다시 하고 거기서 또 경험치 해서 기술 늘리고 또 죽었다 다시 하고 해서 되게 게임 같다,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질문. 정훈 장교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국뽕 주입하는 그러니까 저희 보통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정신교육하는 거, 교육. 정신교육. 교육이죠, 교육. 근데 거기서 반역자처럼 나오는데? 얘는 그냥 그 원래 딴 일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정훈장교 된 애라서 넷플릭스로 본 것 같은데 거기서는 정훈 장교가 아니라 무슨 장교라고 뭐 다른 이름이어서 공보 맞아. 근데 어차피 정훈이 공보니까. 그런가요? 네. 그래 내가 전혀 이해를 못했구나. 그것도 몰랐을 거예요 저는. 네, 저는 이 영화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 한 거예요. 마치 엣지 오브 투마우로처럼 네. 다시 보고 보다가 뭐 OCN 이런데 거기서 하면 거기부터 다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각 잡고 본 적은 없고. 아니 한 번은 봤겠지. 근데 채널을 돌리다가 저는 이렇게 막 OTT에 들어가서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송출 당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넘기다가 딱 봤는데 그 장면이 갑자기 톰 크루즈가 몇 번째 살아난지 모르지만 확 깨잖아. 네. 일어나갈 때 그때 깨면 거기부터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더 많이 봤고 볼 때마다 좀 재밌는데 이게 일본 원작인지는 지금 알고 기분이 나쁘네? 왜 나빠요 또? 나 일본 안 좋아하니까. 근데 그게 되게 다시 스킵되고 이게 스킵되는 부분이 많아서 좋았어요. 다시 살아나고 다시 하고 하는 게 사실 그걸 더 이렇게 길게 늘리고 좀 루즈해질 수 있는 거를 그냥 필요 없는 거 그냥 생략하고 팍팍팍 하는 게 좋았어요. 편집의 미학이죠. 네. 저는 배달하는 제3 같아서 처음 봤을 때보다 더 공감 가고 재밌게 봤습니다. 매일 비슷한 장소와 시간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니 실력이 늘어나는 게 느껴지거든요. 딱 케이지가 전투 마스터가 돼가는 과정과 흡사해서 저도 배달 마스터가 되어야겠습니다. 예. 응원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자면 영화처럼 외계인들이 침공해서 참전해야 한다면 케이지처럼 몸 사리실 건가요? 아니면 당당히 참전하실 건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몸을 사릴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건 사실 끔찍한 거잖아요. 왜냐면 의미 없이 사람들이 죽어나는 곳이고, 그렇지. 거기서는 사람을 많이 죽이고 잘 죽이는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게 전쟁이라는 게 저는 되게 끔찍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끔찍하죠. 그리고 진짜. 뭐 전쟁에 참여를 하면 제가 전쟁 영웅이 될 거라는 생각 안 해서 의미 없이 죽지 않을까. 근데 의미 없이 죽고 싶지 않은 마음도 좀 커요. 그래서 몸을 사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전쟁을 쉽게 얘기하는 그분처럼 모르겠지만 일단 비겁하게 사느니 바보처럼 사는 게 좋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어서 전쟁이 나면은 당연히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근데 국가에서 아니 안 와도 돼. 나는 안 불러. 제 친구들도 안 불러준대요. 민방위도 끝나면 그냥 나랑 같이 피난 가면 된다는데. 네, 맞아요. 아, 너 그럼 내 옆에 있는 거니?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이런 생각, 옛날에 워킹데드 막 이런 것도 보면 막 사람들끼리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면 인간들이 모여 있다는 안전한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막 안간힘을 쓰고 막 가잖아. 그렇죠. 그때는 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나한테 자기는 좀비가 나타나면 일바로 물리고 싶대. 조마조마하게 살고 싶지가 않다라는 누가? 아는 동생이. 아는 동생 여자애가. 진짜 파이팅 안 넘친다. 그랬는데 지금 내가 이제 생각이 바뀐 게 그거. 저는 그때 어떻게든 살아야지. 막 인류가 막 이런 마음이 있었어. 근데 걔가 이제 아이를 둘 낳고 쌍둥이에요. 너무 예뻐. 진짜 애를 정말 너무 예뻐해. 그러니까 신기해하고 그래서 이번에 만났는데 애들이 몇 살이에요? 이제 돌 지났어요. 그러니까 쟤네를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이 오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언니가 1번으로 물려줄게. 나를 뜯어먹는 동안 가라. 생각이 바뀐 거야. 나는 그렇게 간절히 조마조마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바뀌었어. 아니야, 난 그냥 빨리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다든가 뭐 지금 내가 너무 괴롭다 이게 아니라 아니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저렇게 죽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렇다고 난 죽을 거야 그리고 제가 이 뭐 전쟁의 한복판으로 뛰어가겠다는 게 아니라 뭐 기회가 주어지면 어차피 죽을 것 같으니까 저는 아마 제일 먼저 죽을 거예요. 아마 앞에서 제일 먼저 죽거나 달리기 못해갖고 뒤돌아 도망가다 제일 먼저 죽을 거야. 전쟁을 안 참여하는 옵션도 있잖아요. 너무 비겁하잖아. 내가 평상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살겠다고. 근데 나는 애도 없잖아. 뭐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 들 것 같은 거지. 근데 솔직히 요즘 이게 냉정하게 얘기해서 요즘 전쟁들은 다 그치. 미사일이나 다 장비로 하기 때문에 전자전이기 때문에 솔직히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건 세계대전. 그건 진짜 옛날이고 요즘은 다 이 버튼이나 뭐 드론이나 그런 걸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한국 초등학생들이 투입되면 다 이길 거라며? 왜요? 게임 잘해갖고 다 앉아가지고. 걔네 실제로 미국에서 드론 조종할 때 그거로 똑같은 조이스틱?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로 조종을 해요. 컨트롤러로. 강국 되겠네. 그러니까 방금 하신 말씀 듣고 제가 얼마 전에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원래는 그냥 오늘 죽어도 괜찮은데라고 살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아니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슬퍼할 사람은 없을 것 같으니 그냥 빨리 죽어서 하나님 곁으로 가서 뭐 그냥 거기 가서 거기도 또 새로운 세상이 있으니까 거기 살면 좋겠다. 그리고 뭐 죽는 거에 큰 의의를 두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들었다가 물론 저희 가족들은 슬퍼했겠죠. 나쁜 놈이죠. 그런 생각을 못하다가 와이프가 생기고 와이프는 슬퍼할 것 같고 또 이제 아기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또 이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이프랑 할 때보다도 더 아기가 생기니까 그런 마음이 좀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죽어버리면 얘는 힘들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없다는 중요하지 않아. 그거는 그 사람 몫이야. 울든지 말든지 난 이미 몰라. 걔가 웃을지 울지 내가 모르는 거니까 그건 빼고 제가 뭐 영원히 돼갖고 내 장례식장에 가서 누가 얼마 냈나 제가 슬퍼하나 내가 볼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아이는 완전 다른 문제지. 그렇죠. 왜냐면은 저 아이가 진짜 더 애기면은 생존에 걸리는 문제일 수도 있고 부모가 다 없어진다면 뭐 아무리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어도 고아원 뭐 보육 이런 데가 좋은 데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그 문제가 바뀔 것 같아.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저희 가족 뭐 저는 민방이기는 해서 뭐 동네 지키는 거고 당연히 전시 앞으로 끌려가지는 않긴 하겠지만 저는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와이프는 간호사니까 또 투입이 될 것이고 그렇지. 그리고 저 차는 SUV니까 그 반납이 될 것이고. 아 그래? 네. 그거 다 차출돼요. 네. SUV는 무조건. 그래서 세금이 좀 더 싼 거라고 하더라고요. 몰라 이게 확실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차도 없고. 동원이 되는 거예요. 와이프도 없고. 차를 한마디로 나라에다가. 스타렉스나 뭐 포터나 이런 거. 네. 승용차는 아니고. 근데 그런 상황이면 전쟁 나면 안 됩니다 우리 집은. 안 되죠. 전쟁하면 안 되죠. 누구한테나 전쟁하면 안 되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있잖아. 내가 북한하고 전쟁이 났을 때, 네. 내가 일본하고 전쟁이 났을 때와 또 다른 문제잖아. 이 외계인은 그냥 인류가 전멸되는 거잖아. 근데 저는 이 북한하고 전쟁이 나든 일본하고 전쟁이 나든 굳이 제가 참전 안 해도 되면 참전 안 할 거예요. 너 예비역 아니니?
저도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지금 전쟁 나면 너 어디 가야 돼? 모르지. 전방으로 가죠. 나 아는 애 평양 간다고 했거든. 저요 평양 가는데요. 그러는데. 난 최후방 가는데 최후방. 최전방 가겠죠. 예비군들은. 난 해군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이게 딱 동원령이 떨어지면 가는 동네가 있다며.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제 동생이 뭐 동생도 지금 이제 민방위 끝났을 텐데 걔는 뭐 강원도 어디를 간다고 했고 제 고종 사촌한테 물어봤더니 저는 평양 가요 누나. 평양을 왜 가니 너 어디? 그때 뭐 특수부대라서. 특전사여갖고 안녕 그랬지. 이어서 제가 제 답을 얘기를 하자면 저는 뭐 최대한 몸 사릴 거예요. 굳이 참전 안 해도 되는데 참전했다가 죽을 바에야. 저도 미곰님처럼 참전 안 하고 오래오래 살려고 합니다. 우리 마이크채는 오래오래 되게 살고 싶어요. 옛날에 그 AI 영생 되게 하고 싶어하고 뭐 많은 걸 알고 싶어하고. 근데 왜냐면은 저도 뭐 솔직히 오래 그러니까 삶이 기회라고 기회를 좋아하니까 삶이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러다가 사고 나서 죽으면은 어쩔 수 없는데 뭐 그런 게 아닌 이상 최대한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야죠. 사람은 젊고 나는 늙어서인가? 아니 그게 아니라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성향 차이. 물론 뭐 동원령이 내리면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이렇게 강제적으로 국가에서 저를 찾지 않는 이상 제 발로 정쟁 외계인 침공이잖아. 네. 그러면 얘가 내가 조용히 있다고 해서 나를 잘 살려줄 리가 없잖아. 일단 거의 전쟁터 안 나가면 살 확률은 높잖아. 그래도 어차피 얘가 뭐 지구를 착취해가든 결국에는 그건 뭐 그때 가서 생각을 하고 일단 살아야지. 오케이. 네. 일단 살고 보자. 그래. 내가 죽어줄게 먼저. 얘 잘 살고 있어라. 다 같이 삽시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케이지처럼 세상에서 나 혼자만 루프 능력을 얻었다면 어떤 일에 이 능력을 사용하고 싶나요? 저는 어떤 상황에 루프가 걸렸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영화처럼 무엇인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 있으면 뭐 그것을 당연히 해결해야 되게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공처럼 노력을 할 것 같고 근데 좀 다르긴 하지만 예전에 시간을 달리는 소녀 아시죠? 일본 영화죠. 일본 네. 영화. 거기는 일상 속에서 애가 타임을 루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나요? 아니. 왜요? 모래요정 바람돌이가 왜 생각난 거야 지금? 나만 하는 거지 미안해. 네. 아니 저는 이름을 알아요. 저는 일상 속에서 루프를 할 수 있으면 약간 사람들 좀 놀래키고 여기 상황을 알잖아요. 깜짝 놀래키고 뭐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척. 먼저 예언하고. 예, 막 천재인 척하고 3전 이제 사면 돼. 예, 막 이상하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네. 뭐 그런 것처럼 천재인 척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튀게 막 하면은 또 약간 이상하게 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재수 없는 것 좀 한번 해보려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시네요. 아니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제가 돈이 없지만 이래서 막 이렇게 한 작년까지 사람들이 엄청 막 부동산 막 올라갔잖아요. 막 그래서 야 지금 사야 된다. 오늘이 제일 싼 날이다. 이게 지금 루프 능력이 하루인데? 그러니까 이 루프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죠. 뭐 1년이라던가. 예. 그렇게 되면 개꿀이지. 네, 그래서 이제 좀 내릴 것 같은데. 야, 내 말 믿어봐. 그러니까 성지가 되고 막. 예언자다. 아니 근데 하루만 돼도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거 그냥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제가 시계를 봤는데 12시 1분에 눈이 내려요. 그러면 12시에 야, 눈 올 것 같지 않냐? 근데 뭐 1분 뒤에 눈 오고 막 눈 오는데 10,000원 걸자. 이런 것처럼. 부자 되긴. 네. 지금 말한 것처럼 상황에 대한 이 루프 걸리는 게 달라지는 게 사랑의 블랙홀? 이런 영화 되게 옛날 영화 있잖아요. 진짜. 거기는 루프에 걸리는데 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거야 그냥. 이거랑 똑같네. 자고 눈을 뜨면 어제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제를 계속 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 건데 여기도 하루를 사는 건 아니고 내가 죽으면 다시 그 자리로 가는 거잖아. 죽으면 그 상황으로. 그렇죠. 그러면 나는 점점 하고 싶은 게 없어질 것 같아. 처음에야 좀 뭐 신기했겠지. 왜 이래? 근데 또 자고는 또 어제야. 자고는 또 어제야. 이러면 지겹지. 점점 지겹고 재미없을 것 같은데. 목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차피 내일 되면 나 자고 나면은 쉽게 말하면 여기처럼 내가 죽지 않으면 나의 삶이 연속으로 가는 거잖아. 네. 죽지 않으면. 그럼 어차피 나도 처음 맞는 순간이 올 거고. 그렇죠. 죽지 않았으면 네.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죽어갖고
다시 돌아가서 저번에 죽은 것보다 하루 더 살면 그 하루는 그냥 나한테 새로운 하루였을 거고. 그렇죠.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것은 그냥 자면 다음날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앉아야 돼. 사람은 어떻게 그냥 앉아 계속. 앉아서 하루를 넘길 수가 없는 거지. 뭐 진짜 레드불 같은 거 뭐 그런 거 한 5병씩 먹고서 하루 넘긴다고 해도 언젠간 잠들면 다시 그날이니까. 그래서 나는 약간 좌절할 것 같아. 되게 하고 싶은 거 없을 것 같아. 아니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상황은 반복되지만 나는 안 반복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렇지. 내가 해야 될 행동들이 다른 거죠.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전. 그러니까 저도 너무 이 영화에 몰입돼서 죽는 거에 꽂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매번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잖아, 이 사람이. 나중에 그 능력치를 쌓을 때는 그냥 죽어서 다시 가잖아. 그렇죠. 오늘 됐어. 다리 부러졌네. 이번 생은 끝이야. 빵 하면서 다음으로 돌아가니까 그것도 되게 무섭고. 타임루프 말고 그냥 미래를 좀 본다든가 아니면 이제 재벌집처럼 뒤로 확 가. 그래도 내가 말했지. 분당을 살 돈이 없다. 3전을 살 돈이 없다. 거기서 송중기가 나랑 동갑으로 나오는 96학번으로 나오는데 난 돈이 없다. 누가 나한테 돈을 주겠는가. 네, 그냥 보통집 막내 아들이 아니라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야 돼. 막내 손자인데. 저는 어차피 리셋될 거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예요. 나체로 사람 많은 거리에서 달린다든지 은행을 턴다든지 치킨과 라면을 먹는다든지. 굉장히 YQ채님스럽네요. 나체로 많은 사람이 많은 거리에서 달리는 거 그 달리는 순간에 쪽팔림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 어차피 그게 이 사람들 다 나를 잊어먹을 거잖아. 못하니까. 빨개 벗고 있으면 자유롭잖아요. 빨개 벗고 달리면 자유로운데 쪽팔리니까 그렇게 달리다가 뭐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려서 죽는다든지. 물구나무서기에서 걷고 그렇지. 빨개 벗고. 그거 진짜 흉하겠다. 생각만 해도 미칠 것 같은데 뭐 하는 짓이지 이게? 왜 이렇게 벗고 뭘 이렇게 기왕할 거면 더 이상하게. 네, 할 거면 어차피 집에서 벗고 다녀오고 있는. 집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케이지가 결국에는 해변을 벗어나 파리로 가서 오메가를 없앤 것처럼 계속 같은 일이나 행동을 반복해서 성장하거나 목표를 이룬 적이 있나요? 미국님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운동했으니 뭐. 근데 저는 이게 같은 일이나 행동을 반복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운동했을 때도 어떻게 보면 계속 같은 동작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전 늘 새롭게 뭐 발차기를 하든 낙법을 하든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느낌으로 해서 약간 반복되고 뭐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그래서 공부를 잘 못했어요. 왜? 갑자기 공부는 반복이라고 생각이 든 거지. 예. 이거를 똑같은 거를 거에서 반복이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는 계속 반복을 하는데 계속 까먹어. 그래서 난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임용고시 공부를 할 때 내가 공부로는 성공할 수가 없겠다, 못하겠다. 근데 그거를 결국은 이를 악물고 계속 반복을 하니까 남긴 남더라고요. 근데 그게 글쎄요, 뭔가 노력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로 목표를 이룬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방금 질문한 것처럼 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성장하는 목표를 이뤘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운동도 계속해서 하니까 막 전국대회 나가서 1등하고 뭐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이게 그냥 내가 목표를 이룬다기보단 그냥 내가 하던 거에서 그냥 부수적인 거였던 거예요. 그냥 난 계속 하던 걸 하고. 그게 목표를 이룬 거예요. 그게 그 얘기 같은데 나는 목표를 이룬 거지 반복해서.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성장한 거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성장하는 것보다 지금 미곰처럼 이번 발차기의 각도는 2도 달라졌어. 맞아, 라고 느끼는 사람이 그렇죠. 성장을 했겠지. 그렇지. 조금씩 성장을 한 거네. 이 질문에 가장 성장을 많이 한 것 같구만. 킹받네. 그런가요? 성장 안 한 것 같으면서 제일 성장했네. 왜냐면 늘 그거를 새롭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장을 하는 거겠지.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새롭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송치미님은요? 저는 일단 이 영화에서 이 질문이 나올 줄 몰랐고요. 보면 그 영화 가운데 그러니까 탐 크루즈가 혼자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를 계속했다고 해서 이렇게 성장했을 것 같지 않고 되게 낙담했을 것 같은 거야. 처음엔 낙담했죠. 왜냐면 굉장히 되게
비관적, 불평, 약간 이런 느낌의 사람이었잖아요. 네, 처음에 네. 그랬죠. 되게 호의적이지도 않고. 근데 이 타임루프에 빠지는 그거를 먼저 경험한 여자가 있었잖아. 그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나왔던 그 저기였는데. 에밀리 블런트. 그 사람이 악마는 프라다에서 나왔어요? 거기 나왔던 그 먼저 있던 비서? 그리고, 기억도 안 난다. 그리고 미안해 옛날 사람 사일런스에 나왔는데 그렇죠? 근데 그 여자가 이걸 알자. 그리고 그 능력을 잃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옆에서 톰 크루즈가 아니야 나 목이 부러졌지만 괜찮아 조용히 해. 빵 죽이잖아. 근데 그 여자도 그 남자를 매일 처음 만나는 거거든.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하지만 자기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력자가 돼준 거잖아. 그렇게 조력자가 있으니까 톰 크루즈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지. 나였으면 그러니까 나도 물론 난 조력자가 있어도 안 해! 막 이랬을 수도 있고. 왜냐면은 너무 지겨운 거야. 그러면 내가 다음날 걔를 안 찾아가면 되거든. 그렇죠. 그럼 걔는 모르거든. 한 번 안 찾아갔잖아요. 한 번만, 그렇지. 근데 아무튼 그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장을 같은 일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지금 미곰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발차기를 이렇게 하고 낙법을 이렇게 할 때 그때도 옆에서 도와주는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든 하라고 때리는 선생님이든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를 다 같이 관리해주고 그렇죠. 나와 함께 해준 사람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럼 나는 뭐가 있었을까? 뭐 그래서 공부해서 대학도 가고 그랬겠죠. 하나님께 지금 일도 아니 하나님 일도 얘기가 아니고 잘하시고. 엄마. 근데 제가 요즘에 저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잘하는데 네. 저번에 약간 일택이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제가 이게 9년째 들어갔잖아. 이 업이 네. 약간 지루해졌어요. 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번 발차기는 각도가 1도 바뀌었어를 느끼지 못하고 있나 봐.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업을 그만둘 게 아니니까 물론 만나는 사람은 다 새로운 사람들이겠죠. 제 고객들 소개받고 아니면 기존 고객을 만나도 그 사람의 상황이 바뀌어 있고 근데 나는 좀 너무 같은 상황이라고 느끼기 시작한 거지. 근데 뭘 하든 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 그런 뭐 좋은 말로는 이제 진짜 이 사람이 웬만큼의 경제에 이르렀다. 혹은 매너리즘에 빠졌다. 저를 막 학대하고 달려라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약간 두 번째로 보고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스타일을 좀 바꿔볼까? 아니면 뭐 사람들을 만나서 대면하는 걸 주로 했으면은 이제는 온라인 쪽으로 좀 해볼까? 그래서 뭐 SNS, 뭐 인스타, 뭐 블로그 이런 거 막 우리 강의도 엄청 올라오거든. 그래서 네네. 옛날에는 정말 저런 거 안 하고 저는 관종이 아니라 되게 싫어하거든 그런 거. 네네. 저런 걸 좀 해볼까? 저러면 좀 재미있을까? 이런 거를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안 해본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미루고 안 하는 그거가 쉽게 그지. 내가 영어를 싫어하고 영어 단어 외우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제일 나중에 했어. 결국에 나한테 제일 필요한 건 영어 공부였거든. 걔가 내 성적을 깎아먹는 거니까. 그런 건가 싶어서 안 해본 거를 좀 해볼. 그러니까 지금까지 싫은 거. 뭐 굳이 뭐 저런 것까지 해야 돼? 뭐 이런 거를 제가 할까 해요. 송지민님도 약간 성장할 수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보통의 사람들은 심심해. 거기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안주를 하죠. 안주하고 그냥 하던 대로 하고 돈만 벌고 그 돈 모아가지고 또 새로운 취미를 찾지. 뭐 취미도 하고. 일에서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는 성장할 수 있는 게 아직도 열려 있는 거죠. 성장하는 그 액티브 신이요. 그러니까 그거잖아. 그러니까 의미 없는 반복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잘해요. 의미 없는 반복이 너무 힘들어서 왜냐면 이 사람 잘해. 지금 와이큐천은 의미 없는 반복을 할 때 머리는 딴짓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걸 되게 싫어해서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머리로 다른 생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거 있지.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쓰겠어요. 뭐 이런 느낌. 뭐 일은 뭐 이렇게 하면 어떠고 저렇게 하면 어떠고 내가 그런 게 좀 안 되는 거야. 이 일도 일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된다. 근데 꼭 그 일을 성공하고 1등할 필요는 없지만 그 일이 나름 되게 재밌고 의미가 있어야지 그게 더 재밌어지는. 저희가 원래 오늘 녹음 끝나고 회의하려고 했던 내용이 그 우리 기상청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뭐 이런 주제잖아요. 60분 토론. 막박인가요?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녹음 전에 짧지만 얘기했던 게 기상청이 지금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고 그대로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에 뭔가 좀
더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근데 송지민 구독자 106명인데 자리를 잡았대. 우리 많이 있는 거요. 아니 뭐 구독자는 상관없이 우리가 하는 우리가 우리는. 우리가 자리를 잡았으니까 그래서 좀 더 의미 있는 것들을 근데 오히려 저는 그때 제가 카톡방이나 얘기했을 때는 송치미님이 더 약간 이 파생되는 거를 좋아하지 않고 네. YQ채님이 더 약간 긍정하는 느낌인데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두 분이 반대네요. 성향은. 네. 아니지. YQ채는 새로운 일을 하고 경험하고 이런 걸 좋아하잖아. 왜냐면 이 일은 의미가 없는 반복적인 일로 카테고리가 아니니까. 머리로 하는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 저는 원래 새로운 걸 하는 걸 되게 즐거워해요. 쉽게 시작하고 쉽게 포기해요. ENFP신가 본데. ENFP? 아니요, ENTP예요. 그렇군요. 아이디어가 쌤소 쓰시겠다. 저는 살 빼고 건강 유지하고 술 끊는 거랑 뭐 맥체인 성경 읽기 표대로 몇 년 동안 매일 성경 읽어서 1년마다 성경 일독을 하고 있어요. 야, 살 빼고 뭐 술 끊고는 안 놀라운데 성경 일독이 너무 놀라운데? 아니, 어떻게 이게 그러지? 그냥 정말 이게 매일 아침마다 이제 루틴이 돼가지고 뭘 하면서 항상 여기 보면은 이게 성경 읽기표가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그럼 이거 그냥 따라서 그냥 매일 한 10분 하면서 들으면 되니까 전 책을 들으니까 되더라고요. 쉽지 않은데 사실. 듣는 게 안 돼요, 제가. 그러니까 생각이 바로 다른 데로 날아가 버려. 그래서 저희 팟캐스트를 안 들으시는 거군요. 운전할 때 들었어요. 근데 운전을 안 해서 전곡을 그래. 찔렀네. 요즘에 제가 운전을 안 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서 기사 주셨어요? 아니, 어디 다니지 않은 거지. 아. 그리고 사무실에서 이걸 원래 틀어놓고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출근을 너무 열심히 하는 이어폰으로 들어요. 이어폰으로 들으면 뭐 자꾸 사람들이 말 시키면 또 빼야 되구만. 뭔지 알지?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 블루투스 이어폰 마니까 한쪽만 끼고 들어. 네, 겁내 좋은 거였어요, 저 블루투스 이어폰. 그러니까. 네, 통화하면은 뭐. 아니면 고해전도도 있고. 아무튼 다 겁내 좋은 거였는데 자꾸 사람들이 내가 이어폰 꽂은지 모르고 자꾸 나한테 말을 시키니까 자꾸 내가 내용을 끊어야 되는 거야. 이거 혼자 있을 때 진짜 많이 듣고 좋았는데 운전 안 해서 다음에 운전할 때 들을게요. 예, 파이팅 하세요. 알겠습니다. 금방 들어요, 운전하면. 그리고 또 노래를 조금씩 다운받아서 제 모아놓은 곡들이 한 4만 곡이 넘게 있어요. 와. 플레이리스트에. 근데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루틴을 통해서 하루에 작은 목표를 이루고 그것들이 쌓여서 큰 목표를 이루는 걸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매년 크게 성장하는 거를 제 자부심이기도 하고 이걸 통해서 제 자존감을 더 강화시키는 것 같아요. 네. 과학 커뮤니케이터? 아무튼 과학 유튜버 얘기한 걸 들었는데 사람이 작심삼일을 하는 이유가 있대. 그건 내 잘못이 아니, 내 의지박약이 아니래. 작심삼일밖에 못하는 게 작심을 하고 그거를 어겼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장난 아니래. 겁내 기분이 좋다는 거야. 지금 일어나야지라고 하고 이불을 끌어서 어깨까지 덮을 때 그 쾌감이 장난 아니래. 그래, 아니면 오히려 그거 그렇게 예를 들면 일어날 시간에 못 일어나면은 못 하는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불편한 마음이라든지 난 그런 게 너무 싫던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거고. 네, 거기를 이기는 거죠. 근데 또 보면 그러고 나서 그러면 우리 뭐 맨날 포기하고 살 거냐라고 나왔던 그 두 번째 얘기가 되게 작은데 이루는 그 작은 목표들을 성취해 나가는 또 거기에서 오는 거는 한마디로 우리가 갑작스러운 그 호르몬의 기쁨은 약간 중독돼서 점점 강한 걸 바라잖아. 근데 그거에 내성이 생기지 않는 또 그런 즐거움은 되게 작은 거를 계속 이루고 있는 게 있대. 맞아요. 예를 든 게 그거 아침에 일어나서 이부자리를 정리하는 이런 그거부터 하라고. 저는 이부자리만 정리해요. 딱 일어나서 이부자리만 정리하는 사람. 매일 그래 오늘도 잘 시작한 거야. 그러고서는 열심히 안 사는 거 같는데 약간 그런 루틴이 되게 많아서 근데 저는 진짜 거의 운동선수처럼 아침마다 저의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예를 들면 8시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팬티를 뒤집어 입고 이런 거? 아니 그런 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약간 8시까지 나가야 돼. 그러면 한 1시간 전에 일어나는 거야. 왜냐면 내 루틴들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약을 먹고 뭐 스트레칭을 하고 성경을 듣고 그런 게 있어요. 먹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놀러 가서든 어디 뭐 집에 있든 한국에 있든 뭐 외국에 있든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가끔 저희 집에서
잘 자고 갈 때도 있는데 아침 봤잖아요. 일어나면 꼭 스트레칭하고 있더라고 거실에서. 네. 근데 이거는 내가 호주에 있든 한국에 있든 뭐 누구냐 미국 시내 집에 있든 그냥 이걸 안 하면 이게 너무 내 삶의 일부가 돼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아까 그리고 그 누구냐 송치미님 얘기하셨는데 그 조그만 것들 반복하면 오는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진짜 제가 저한테 배달하는 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중독이 돼요. 왜냐면 이게 게임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게임들 있잖아요. 뭐 계속 반복 예를 들어 포켓몬고 노가다 게임 그거를 실제 그냥 하는 거야. 그럼 실제 하면 돈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그 재미가 있어요, 진짜. 그래서 굳이 안 나가도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쉬어도 되는데 하는 게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야. 저한테는 그게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들 위험하고 왜 그 일을 하냐고 주위에서 다들 그러는데 오토바이 타는 게 재밌고 그러니까 일종의 중독이죠. 이것도 좋은 중독이지. 왜냐면 이거 하면 돈이 되니까 돈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많이 되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이거는 마이크가 원래 게임도 되게 열심히 잘하던 사람이잖아. 약간 맥락에 같이 가는 거 아닐까? 그렇죠. 이게 보면 약간 진짜 게임하는 거랑 똑같은데 뭐냐면 같은 맵에서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니까 패턴이 보이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격이 좀 효율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최단 경로 뽑아낼 수 있을지 그거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러면 또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하고 재밌으니까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랑 다른 사람이에요. 네. 다르죠. 너무 달라. 다르니까 원래부터도 두 분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다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시너지를 만드는 거죠. 루프 인생이 되어도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루프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루프가 있다면. 네. 근데 천국 가려면 어떻게 자살해도 어차피 또 돌아올 거잖아. 루프 되는 동안 리셋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루프 된다고 해서 오늘은 내가 오늘 사람들 모르는데 그냥 오늘 심심한데 사람이나 죽여볼까 푹 하고 나서 나 자살하고 그러다고 해서 죄가 없어질 전 루프가 됐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해서 죄를 계속 더블로 지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천국 가려면은 회개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은 반복되는 상황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미리 어쨌든 루프되는 삶 속에서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살면 나중에 언젠가 루프가 풀렸을 때도 거기도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크리미널 마인드 이런 범죄 영화를 많이 보잖아요. 요즘에 지금 한 2012년도까지 따라온 것 같아. 근데 거기 보면은 이유 없이 납치가 돼서 진짜 어떤 연쇄 사이코패스 이런 놈의 어느 지하에 갇혀 있고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런 게 나와서 몇 년 만에 풀려나고. 내가 차라리 거기 갇혀 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거를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 오히려. 근데 이 루프는 하나님은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물론 그렇다고 사이코패스가 갇히는 게 상식적이라는 거 아니지만 그건 있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나는 신이 없다까지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거는 오히려 그거 내 상황 자체가 신의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해, 나는 되게 외롭잖아. 혼자잖아 계속. 그건 그렇지. 그러니까 감옥에서 어디 동굴에 지하실에 갇혀있는 혼자란 걸, 이거 약간 다른 입장으로 내가 오늘 저 사람하고 되게 다정하게 얘기를 했어. 그래, 오늘은 친절한 하루를 보내보자. 문도 잡아주고 커피도 쏟아지지 않게 잡아주고 이런 얘기지만 그 사람 어차피 내일 날 또 모를 거 아니야. 내일은 패. 어제 내가 너한테 잘해줬는데 이러면서 잘해줬지 어제. 오늘은 좀 못해주자. 이러면 나는 되게 차라리 나를 이해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괜찮지만 되게 어려울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신다고 해도 내가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못 걸을 것 같은 거야 이러면. 자꾸 자살해도 자꾸 살아나면 그건 진짜 너무 괴롭겠다. 그건 그렇지.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건 정말 괴로울 것 같아. 진짜 하나님이 있으시면은 그 루프 지옥이네. 지옥이야.
무간지옥이라 무간지옥. 그러니까 나한테 이유가 있어서 했다라면 그럼 나한테 내가 이유를 찾을 수 있어야겠는데 약간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어떤 감옥이나 납치된 데는 공간이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갇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머리도 아예 갇혀버릴 것 같은 거. 시간이라는 게 어찌됐든 뭐 우리가 상대성 이론도 그런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게 시간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시간과 무관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지.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가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루프에서도 나야 그 반복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반복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하루하루를 새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지연이를 위한 유니버스를 펼쳐놓으신 거야? 그렇죠. 지연이의 그 자아성찰을 위한? 지금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루프가.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나한테 왔어. 뭔가 있겠죠. 왜요? 도대체 왜 그러신 건데요? 이러고 맨날 매일 자살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러니까 뭐 아마 처음에는 막 송치미님처럼 그렇게 혼돈에 빠지고 멘붕에 빠져가지고 재밌고 그다음 또 멘붕에 빠졌다. 근데 이렇게 나중에는 미고니처럼 그렇게 의미를 찾을 것 같아요. 왜 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뭐 일단 적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찌 됐든 간에 못 벗어나면 벗어나는 방법을 찾던지. 근데 이 하루는 너무 좀 잔인하고 이 영화처럼 엣지 오브 투모로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쟁 가운데 죽는 거니까 나보다 죽을 확률이 높은 거지만 그게 아니면은 진짜 좀 막 의미를 되찾아서 이제 아프간에 가야지. 하루 동안. 아니 하루가 아니고 내가 죽는 게 며칠이면 일주일 정도 산다고 그러네. 치면 아프간에서 난 죽어도 살 거니까 가서 사랑을 전하고 의미를 찾아야 된다면 그런 식으로 아프간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더 전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나 죽고 다음날 좀 고민해보자. 그럼 아프간 가지 말까? 이란을 가야 되나? 이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의미를 찾을 수도 있지. 근데 죽는 내가 그냥 하루라고 생각하면 너무 지옥 같은데 그냥 나한테 주어진 그게 뭐 하루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고 일주일일 수도 있고 하면은 의미를 좀 찾을 수도 있겠다 하긴. 그러네. 미안해 내가 블랙홀 때문에 하루에 빠져갖고 내가 약간 정신을 못 차렸어. 근데 어차피 이 영화도 하루예요. 아 그래? 그렇죠. 그냥 얘가 하루 만에 죽는 거지 그냥. 그렇죠. 늘 하루 만에 그러니까 살이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얘가 어차피 안 죽었으면 죽는 순간 리셋되는 거니까 그럼 계속 살아있으면은 몇십 년 살아있을 수 있는 거잖아. 아니 근데 미믹이- 마지막에 그 여자랑 둘이 뭐 어디 막 가잖아요. 그래서 막 헬기 뜨면은 죽을 거야. 그거는 하루가 지나지 않았을까요? 거기서는. 네. 근데 전쟁터에 갔을 때는 바로 하루 만에 죽는 거고. 그렇지. 아 근데 그런 거 한번 타보고 싶었어. 옛날에 매트릭스 2 봤을 리로 3였구나. 네. 그 내 몸에 붙여갖고 내가 이렇게 일어나면 커지는 거 있잖아. 엑소수트. 아, 그 엑소슈트라고 해요. 아바타에도 나오잖아. 외골격. 나보다 큰데 힘 좋은 애. 이거 실제로 미군에서 개발하고 있어요. 네. 아 아직 존재하지 않고 머릿속에 있었던 개념인 거야? 아니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실제로 연구해서 상용화 시키려고 시제품 만드는 단계 알고 있어요. 아직까진 내가 못 네. 입는구나. 아 너무. 그렇죠. 제가 어제 책장과 뭐 책상과 이런 걸 나를 때 힘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아마 한 10년, 20년 내 상용화 돼가지고 실제로 뭐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서는 아마 쓰지 않을까. 그렇지. 내가 이제 이 팔꿈치하고 무릎 이런 데 보면 힘이 생긴다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되게 필요한 게 뭐냐면 뭐 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장애인 그런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 갑자기 미안해요. 마지막으로 제 답을 얘기하자면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매일 죽어서 잠깐 천국 찍고 다시 돌아오겠지만 찍을 수 있을까요? 금방 다시 갔다 올게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누프 능력을 가졌다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까요? 저는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게 해야 할 것임을 아시고 루프를 안 쓰시고 한 방에 매달리셨을 것 같아요. 그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이 말씀이 의지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고 싫고를 떠나서 싫은데 나 매달리기 싫은데 그래도 할게요.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근데 루프 능력이 있어도 왜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 루프 능력을 써 그러면 또 뭐 저 베드로 저 새끼 또 배신하네 저 새끼. 골고다 또 맞아야 돼. 또 맞아야 매일 맞아야 돼. 그냥 한 큐에 갑시다 이러고 가지 않았을까. 지금.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예수님은 루프 능력이 있어도 안 쓰셨을 것 같아. 어차피 진짜 지금 미고님 말대로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사실은 이거 하려고 오신 거잖아. 물론 제자 뭐 양성하신 것도 있지만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러 온 거니까. 근데 예수님의 의지와 관계없이 써줘. 아버지가 했어. 야, 이거는 예수님도 약간 빡치지 않았을까? 계속 이게 십자가 걸고 아니잖아요.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자꾸 십자가 지고 올라가야 되고 막. 힘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하셨겠지. 물론 하나님도 예수님한테 그렇게 안 하셨겠지만 하셨겠지? 아,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지? 누구랑 누구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저 2단인가요? 둘 다 우주 멸망전이죠. 비슷한데 저는 최대한 십자가 매는 거를 피하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바뀌지 않는 현실에 절망하고 십자가를 매지 않으셨을까. 이 정도면 기독교의 근간이 흔들리는데. 아니 그 왜 난 그 아까 미금님 얘기하셨듯이 원래 그 매기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네. 피가 날 정도로 기도를 했다는 거는 매기 진짜 싫었던 거야. 그래. 그럼 매기 싫으니까 루프면 튀어야겠다. 튀다가 어쩔 수 없구나. 이게 나의 운명인가 보다. 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아버지 맬게요. 그리고 매는 거지. 이거는 성경에 안 쓰였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있었어도 진짜. 이런 건 쪽팔려서 안 쓰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케이지는 미믹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날마다 죽습니다. 이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말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웃어? 안 웃어야지 인류야 여기서. 맥락이 저 삼류예요. 같은지 모르겠고요. 같이 날마다 똑같이 죽잖아요. 그 죽는 거라 같은지는 모르겠고요. 아무튼 바울 선배님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맥락은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주인공이요? 원래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나중에는 그 대의를 가지고 죽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주인공이 죽는 거에 대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죽는 거는 자기가 다시 돌아가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지 내가 인류를 위해서 죽어버리겠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자기도 거기서 탈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을 하는 것 뿐이라서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하고 맥락이 같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 저는 일단 고린도전서에 바울 사도가 얘기한 나는 날마다 죽는다의 의미를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앞뒤 다 성경도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가 이게 맞는 말인가? 아니 지금 이 영화랑 붙인 거 말고 네네. 그럼 미고님은 그 다 읽었을 때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나의 것을 죽이고, 그러니까 자연인인 바울을 죽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선택, 의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거라고 받아들였죠. 그냥 그런 맥락으로 비슷하다고 느꼈거든. 뭐냐면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게 날마다 죽는다가 진짜 나의 그런 욕심. 네. 씨발 이 생각이 나는 들었을 거라고 생각 들어. 저 비용신 같은 것들 내가 니보다 공부 많이 했어. 내가 그렇죠. 너보다 더 많이 한다. 로마 시민이야. 어때다 대고 이런 생각이 들었으나 그거를 누르고 형제로 대한 거 이거를 우리가 날마다 죽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제 탐 크루즈가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렇죠. 우리가 죽음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그 앞에 떠는 건데 얘는 날마다 죽었거든. 아니 팔만 부러진 거야.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지. 죽어봤더니 죽는 게 별거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내가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죽어서 내가 인류를 살린다라는 큰 마음은 없었던 것 같고 그 같이 있었던 그 여전사 그 전쟁의 그런 상징 같았던 그 여성만 나를 이해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이 반드시 인류를 구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같이 있다가 그 박자를 맞추고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기꺼이 그리고 그 여자의 죽음을 계속 본 거잖아. 그 여자의 죽음을. 그래서
헬기 못하게 이것 때 보고 인류를 살리는 것보다는 그 여자가 안 죽는 길을 선택하려고 했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여자 물어보자 이거 몇 번째냐고. 뭐 커피를 이렇게도 타봤고 저렇게도 타봤고 뭐 차라도 가봤고 그러니까 정말 수많은 일들을 해봤던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를 위해 내가 대의를 위해 이런다기보다 내가 사랑하는 이 쉽게 말하면 자매님을 위해서 나의 형제를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따지면 내가 죽는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노력한 거 그리고 이 여자를 속이려고 한 거잖아 잠깐. 일단 자고 가자 좀 이따가 하자 이거 안 해보면 안 될까라고 했던 이 모든 행동도 나는 다 바울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뭐 이 남자도 그녀를 사랑하는데 그녀가 큰 꿈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약간 비슷한 느낌 좀 있었어요 사실은. 맞아요. 저도 송치미님 의견과 비슷하게 누구에게도 자신의 루프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날마다 인류와 그 여전사를 위해 죽는 케이지, 그리고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지 않고 날마다 예술을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이웃을 위해 교만을 죽이는 바울. 이건 뭐 거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거울까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좀 다르긴 한데. 네. 그냥 끼워 넣고 싶었어요. 아니요, 근데 나는 이것도 되게 질문을 보고 네. 그래. 그러니까 일단 날마다 죽는다라는 이 두 그러니까 어절을 들으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구절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서 얘기해서 이런 질문을 갖고 온 게 나는 이 영화를 20번은 본 것 같은데 도대체 YQ 채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저도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그냥 감상 모드일 때랑 이렇게 질문을 대본 모드일 때랑 달라가지고 그렇죠. 항상 볼 때 저도 마음이 편하게 보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보면서 뭘 어떤 식으로 뽑아낼까 고구마 줄기를 찾는 농부의 심정 마냥 지문 줄기를 찾아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나는 지금 탐 크루즈가 그렇게 죽었을 때의 심경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했던 거야. 그러네. 그냥 결국에는 결론은 막 이런 거잖아. 그리고 결론은 이겼어. 막 이거로 내 마음이 막 그다가 이게 질문을 보면서 물론 거기 한 번 씬이 나오잖아. 이 여자를 안 죽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움직이잖아. 그렇죠.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랑이야.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은 뭐. 근데 그 여자가 히틀러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야. 나는 능력이 있는데 내가 히틀러 같은 애 좋아했어. 그럼 그건 또 큰일이지. 그렇죠. 네?